저기 네가 감히 누구라고 내 차에 타려고 하는 거야? 고함이 번뜩 터져 나왔다. 택시기사의 목소리는 이미 도착해 있던 몇몇 승객들과 주변 행인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냥 제 접이식 휠체어 접어서 뒷좌석에 두고 타면 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휠체어든 뭐든 귀찮으니까 내 채는 못 싣는다니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네가 손흥민이면 다야? 택시기사의 얼굴엔 적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그냥 일반 승객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건데요. 손흥민의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주변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랑 말 섞지 말고 다른 차 찾아봐. 기사는 혐오 섞인 표정으로 턱짓을 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길 가던 행인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말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귓게도 스며들었다. 누군지 알아도 상관없지. 기자라도 있는 건가? 택시 기사가 힐끔거리며 좌우를 살폈다. 이미 몇몇 행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런 건 녹화해둬야 해. 분명 문제가 될 테니까. 어떤 이가 친구에게 말하며 핸드폰을 흔들었다. 그러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장면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손흥민과 기사에게 꽂히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리,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색한 정적에 휩싸이는 가운데 기사의 목소리만이 낯선 날카로움으로 맴돌았다. 아니, 다들 뭘 그렇게 쳐다보는데? 나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흩어져. 기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 씨, 괜찮으세요? 저기, 다른 택시 타시는 게 어떠세요? 옆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네,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손흥민이 시선을 떨어뜨리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택시가 장애인용 장비를 싣는 걸 거절하는 게 어딨어요? 다른 행인이 작게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지 않아. 이건 해외 토픽감이야. 한 20대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이어가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혹시 이런 영상 어디에 올릴까? 아무래도 SNS가 빠르겠지. 실시간으로 올리면 난리 날 거야.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몇 명이 이미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아야 할지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 순간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죄송한데 혹시 지금 찍고 계시면 잠시만 멈춰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해지는 건 원치 않아서요. 그러자 몇 명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녹화를 멈추거나 각도를 살짝 바꾸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 터라 현장 분위기 자체는 소문이 퍼지기에 충분했다. 아, 근데 손흥민 씨, 혹시 런던에서 겪으셨다는 택시 문제도 똑같은 사안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거기서도 접이식 휠체어 때문에 기사분이 탑승 거부를 하셨고 시의회가 민감성 교육을 의무화하게 됐죠. 손흥민이 조용히 답했다. 런던 시의회도 결국 제도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년 여성이 강하게 맞장구 쳤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택시 기사에게 향했다. 기사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추려는 듯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내가 왜 애초에 휠체어 실어주는 거 강제 아니잖아? 기사는 턱을 쭉 뽑으며 항변했다. 손흥민은 답답해 보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를 썼다. 기사님,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종이라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저 같은 사람도 돈 내고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봐, 난 손님 차별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귀찮은 건 싫어. 네가 글로벌 스타면 뭐, 나는 인정 못해. 기사의 말은 점점 날 서 있었다. 한편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 몇 명은 이미 버스 정류장 근처로 이동해 더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길을 지나가던 학생 둘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인 거지?
손흥민이 왜 저렇게 시비가 붙은 거야? 몰라. 택시 아저씨가 휠체어를 거부했나 봐. 런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문제인가 봐.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실시간으로 퍼져서 지금 인터넷 난리 날지도 몰라. 그럼 다들 계속 지켜보는 거야?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어느새 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방송 리포터가 카메라맨과 함께 빠르게 접근했다. 저 혹시 여기가 손흥민 씨가 택시 탑승 거부를 당했다는 현장 맞나요? 생방으로 바로 전달할 예정이라. 기자가 말을 건네자 기사 측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봐요, 기자 양반. 내 허락도 없이 뭐 촬영을 하고 그래. 택시기사가 소리쳤다. 공공장소라 촬영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기자가 말을 이으려 하자 기사는 내 체 카메라 갖다 대지 마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기사를 설득하려 했다. 제가 직접 접이식 휠체어를 접어서 넣겠습 시간도 오래 안 걸릴 테니 부탁드립니다. 됐다니까. 난 이미 거부했어. 그리고 나 유명인이고 뭐고 관심 없어. 자꾸 귀찮게 하면 경찰 불러버린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다. 와, 이건 대놓고 차별인데? 진짜 이상하네. 손님이 싫으면 차별도 합법인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누군가는 이대로 두면 안 돼 하고 속삭였고, 다른 사람은 어쩌면 저 기사님이 장애인에 대해 잘 몰라서 저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저건 너무 무례하지 않아? 라며 분개했다. 근데 손흥민이라고 하니까 더 심술 부리는 것 같아. 어디서 명성 높다고 갑질한다는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 말이 좋아 명성이지.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데 저렇게 대하는 건 너무하네. 여러 의견이 얽히며 마치 한바탕 소동을 둘러싼 토론장이 형성되는 듯했다. 역시 사람들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휠체어 문제로 계속 곤란한 상황을 겪을 줄은 몰랐네요.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가 조용히 답했다. 형, 정말 힘들겠지만 좀만 더 참아봐요. 이번엔 제대로 문제 제기하자고요. 런던에서도 시의회가 개입했듯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손흥민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잠깐, 여기 시민청 소속 담당자분 안 계신가요? 이런 사례 자꾸 늘어나면 곤란하다던데. 한 중년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크게 외쳤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시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교통행정과 소속입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기사님이 휠체어를 거부하고 손흥민 씨를 태우길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아, 이게 또 비슷한 문제로 이슈가 커지고 있군요. 사실 최근에 서울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기사를 쳐다봤다. 기사님, 혹시 관련 교육이나 지침 듣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기사는 여전히 단호했다. 난 그딴 교육 들은 적 없어. 더군다나 이 택시, 내가 빌려서 운행 중인 개인 택시거든? 내 결정이 곧 법이야.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웅성거렸다. 구청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택시 서비스 제공은 공익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편견이나 기호로 거부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원이 설득하려고 했지만 기사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공익? 그럼 나라에서 보조금이라도 주나?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택시하는 거야. 귀찮은 건 싫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고 택시회사 측과 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지. 기사는 도리어 호기롭게 대꾸했다. 이런 식이면 국민들 사이에서 큰 파문이 일어날 겁니? 이미 런던에서도 손흥민 씨가 탑승 거부를 당한 사건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장애인과 유명인에 대한 차별 사례라고 명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 택시기사 대상 민감성 교육을 의무화시켰고요. 구청 직원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고. 기사도 지지 않고 반발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냉정해지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저 기사 분명 나중에 크게 혼나겠지.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나라 대표 선수에게 이 정도면 일반 장애인 손님들께는 대체 어떻게 했을지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손씨, 그냥 다른 차 타고 가시죠. 저도 택시기사지만 저런 식이면 국민 신뢰에 이를 텐데. 근처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택시기사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감사합니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넘어가기엔 문제가 커 보이네요. 손흥민이 답했다. 동의합니. 장애인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게 택시입니. 일단 제 차로 이동하시죠. 휠체어 얼마든지 접어서 실을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화해의 제스처가 오가는 듯 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택시기사 쪽이 콧방귀를 뀌며 한마디 더 내뱉었다. 내가 태워주지 않아도 다른 택시 많잖아? 뭐가 문젠데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호들갑 떨게 만드는 것 같은데. 순간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명세라뇨? 저도 그냥 똑같이 택시 서비스 이용하려고 온 사람인데요. 축구 선수로서 제가 유명한 건 맞지만 그래서 더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나마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아무리 유명해도 아니 유명하지 않아도 이건 기본 권리 문제잖아. 여론은 손흥민 쪽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택시기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휴 한가한 애들, 난 이런 소동 질색이야. 그러면서도 기사는 핸드폰을 꺼내 어느 번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야 형님, 여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난리 났는데 좀 와줄 수 있어. 짧은 통화 뒤 기사는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곧 나한테 힘을 실어줄 사람이 올 거야. 지금 누구 부르신 거죠? 구청 직원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내가 아는 구청 의원이 있어. 전에도 몇 번 나 봐줬었지. 기사는 은근히 잘난 척을 섞어서 대답했다. 구청 의원이라니. 이런 건 개인적인 청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에이 모르는 소리. 힘 있는 사람 끼면 다 해결돼. 기사의 뻔뻔스러운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공론화돼야 해. 런던 시의회처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우리도 민감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 여성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일단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움직이긴 해야겠죠.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시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테니까. 구청 직원도 동의했다. 기자는 아예 카메라 앞에 서서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축구 스타 손흥민 씨가 접이식 휠체어를 소지한 채 택시를 이용하려다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네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도 난 널 인정할 수 없어. 기사가 다시금 소리를 높였다. 유명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제가 축구 선수라서 특별 대접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승객 권리를 원하는 것뿐이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서린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딴 데 가라는 거야. 왜 하필 내 채 타겠다고 고집이야? 고집이 아니라 하필 제게 오신 거죠. 저는 이 거리에서 가장 먼저 멈춰선 택시를 잡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고 택시기사 쪽은 내 선택의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등장했다. 무슨 일이야, 민씨. 내가 부랴부랴 달려오긴 했는데. 아, 의원님, 잠깐 좀 해결해 주세. 이 사람들이 날 공공의 적으로 몰고 있어. 기사는 반가운 듯 의원에게 다가갔다. 일단 진정들 하시죠. 제가 구청의원 모 씨입니다. 중년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인사를 건넸다. 의원님, 여기서 벌어진 상황 다 보셨습니까? 택시기사가 장애인용 휠체어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빠르게 상황을 전했다. 의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민씨, 이건 좀 곤란하네. 어차피 택시 정책도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자칫하면 나도 역풍 맞을 수 있어. 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사를 나무랐다. 의원님, 나 좀 살려주셔야죠. 이건 그냥 소동이 커진 것뿐이라니까.
하지만 국가대표 스타까지 연루된 사건이면 간단치 않아. 의원은 애매하게 둘러대며 이도 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다. 의원님, 이런 차별적 태도가 묵인된다면 런던 사례처럼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음. 이미 SNS로 퍼지고 있고 언론도 촬영 중이에요. 누군가가 매섭게 지적했다. 그러자 의원은 당혹스러운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일단 택시기사도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너그럽게 넘어갈 순 없을까요?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사님은 장애인 탑승 자체를 귀찮다고 거부하셨고,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맞아요. 그리고 유명인이라 특별히 더 까다롭게 구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동조했다. 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에이, 이 사람들 다들 내 편이네. 손흥민 너 평소 이미지가 좋으니까 다들 내 편 드는 거지. 난 억울해.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기사와 의원을 번갈아 보았다. 억울할 건 없고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으면 저도 이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사에게선 여전히 적의가 느껴졌다. 그러자 주변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 상황에서도 사과 안 한다고? 어이가 없다. 차라리 면허 취소를 해버려야 하는 거 아냐? 소란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자는 생방송으로 의원과 택시기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어떠한 뉘우침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보도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구청에서도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겠습. 그리고 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습. 런던 사례를 보고 참고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시 전체 택시기사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공식 선언하자 사람들은 작은 환호를 보냈다. 뭐라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난 그냥 자유롭게 손님 고르는 게 죄냐고. 기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의원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 씨,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렵겠는데. 난 도저히... 그러자 기사도 크게 소리 질렀다. 의원님, 그냥 가세요. 저도 여기서 물러날 생각 없어. 끝까지 해보자고. 결국 의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도 저도 못한 채 멀찍이 물러서고 말았다. 저기 기사님, 부탁이니까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만들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피곤하고 괜히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요. 손흥민은 가능한 온건한 태도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내가 왜? 난 차별 같은 거 안 했다니까. 그냥 휠체어 싣기 귀찮아서. 또 네가 괜히 귀찮은 유명인이라 싫은 것뿐이야. 그게 문제냐? 바로 그게 차별적인 태도예요. 구청 직원이 짧게 지적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기사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나도 장애인 손자를 둔 할머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상처받는 거 몰라. 우리 손자는 매번 택시 탈 때 마음 졸이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당한 일이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한 번만 생각해봐. 하지만 기사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노부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좋습,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네요. 손흥민은 결국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저도 이번 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습. 시민 여러분도 이 장면 직접 보셨으니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다들 목격자입니다. 영상도 있고요. 사람들이 크게 호응했다. 기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감정을 숨겼다. 그래, 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순간 한 20대가 번쩍 손을 들었다. 이미 SNS 라이브로 다 송출했어요. 지금 몇천 명이 보고 있고 리트윗도 엄청나요. 정말인가요? 손흥민은 살짝 놀란 듯 물었다. 네,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어요. 런던 사례 얘기도 나오고 서울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소식을 들은 기사 입술이 떨리는 듯 보였다. 젠장,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윽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소란이 일어난 거죠.
경찰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왔다. 저 택시기사분이 접이식 휠체어를 들고 온 손흥민 씨의 탑승을 거부하고 공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요약해 설명했다.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이요? 경찰관들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인인가요? 네, 수십 명이 목격했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옆에서 기자가 덧붙였다. 경찰이 기사를 바라보며 정중히 요청했다. 기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현장에서 목격 증언과 영상이 확보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법에 휠체어 태우라고 써 있어.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택시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장애인을 이유로 거부하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유명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도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주변 사람이 다시 한번 일제히 맞아요. 당연하죠.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적인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영국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죠. 런던 시의회도 결국 이건 기본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대처했잖아요. 손흥민은 경찰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요청했다. 기사님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저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습. 이게 너무 크게 번지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요. 흥민 씨, 굳이 선처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차라리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손흥민은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히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건 모두에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기다려 볼게요. 경찰이 기사를 다시 불렀다. 기사님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좀 원만하게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선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고 아는 구청 의원도 이미 물러나 버린 상황이었다. 헛웃음을 흘리던 기사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알았어. 내가 좀 과했다. 미안해. 그러자 주변에서 사과는 제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불성의하게 하면 안 되죠. 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기사도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한 번 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기사님이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 저도 더 이상 큰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경찰이 안심시키듯 기사와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공식 처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시 교통위원회나 구청에서 적절한 교육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하죠. 그때 구청 직원이 다시 나서서 이미 민원 접수 의사도 밝혔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 지금 이슈가 된 이상 공식적으로 택시기사분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나 제재가 논의될 겁니다. 하고 못 박았다.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망했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꼬이네. 손흥민은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도 늦었지만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 저도 기사님이 괜찮으면 함께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고 권유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주먹을 쥐었다가 풀면서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다. 결국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자 구경꾼 중 몇몇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텐데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런던처럼 시 차원에서 확실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구청이 이걸 계기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했으니 잘 지켜보자고. 그래, 그래도 손흥민 씨가 이렇게 직접 불이익을 겪었으니 언론도 크게 다룰 거고 바뀔 계기가 되겠지.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때문에 불편 겪으신 거 아니었나 걱정됐지만 이렇게 의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그냥 묻고 넘어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사람들은 작게 박수를 치며 역시 손흥민 하고 격려했다. 그날 이후 SNS와 뉴스를 통해 택시기사에 의한 장애인 및 유명인 차별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런던에서 시행된 택시기사 민감성 교육 사례가 반복해서 언급되었고, 마침내 서울시의회와 관련 기관에서도 시내 모든 택시기사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며칠 뒤 손흥민은 구청에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엔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기사도 억지로 초대받았다. 구청 관계자와 택시회사 대표,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택시기사는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목소리를 냈다. 지난번에 내가 많이 무례했습. 사실 장애인에 대해 잘 몰랐고, 유명인이라고 하면 왠지 배 아프고 귀찮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 저도 제가 직접 여러 경험을 하고서야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기사님께서도 이번 계기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관계자가 발표 자료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택시기사 역량 강화 교육 안건이 통과되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과 장애인 및 특수 상황에 대한 민감성 훈련을 필수 이수하도록 결정되었습.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잘 됐다.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가는군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택시회사 대표도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 운수업계 전체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야죠. 하고 화답했다. 휴식 시간에. 기사는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교육받을 때 내가 배울 게 많겠죠? 뒤에 막상 들어보시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실 거예요. 또 유명인이라 해도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 명의 승객일 뿐이라는 점도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솔직히 유명인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어. 괜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잘 나간다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특별 대접만 받으려 하지? 라고 지레짐작했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네.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로 응수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 서로 노력하면 됩니다. 며칠 후 인터넷상에는 손흥민 택시 거부 사건 그 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과 구청, 시의회가 합동으로 택시기사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본 사건의 기사 역시 벌점을 받고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잘했다. 이런 게 변화다. 손흥민 역시 영향력이 크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일반 승객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싶었을 뿐입니. 특별 대우가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최고의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 기사는 교육 수료증을 들고 구청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도 없었고 소수의 시청 직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기사 표정은 묘하게 담담하면서도 후련한 기색이었다. 이제 좀 더 알겠네요. 장애인 승객을 태우는 일이 귀찮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였어요. 구청 직원은 흐뭇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앞으로는 분명 다른 태도로 승객을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사는 작게 웃으며 예, 그럼요. 그동안 내가 참 편협했구나 싶습. 유명인이라는 선입견도 버렸고요. 누구든 손님은 손님이죠. 잘못했으면 배워야 하고 배웠으면 바뀌어야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움을 청하러 온 시민들이 구청 로비를 지나가며 어떤 이는 기사를 알아보고 아, 저분이 그때 뉴스 나왔던 하고 수군거렸지만 기사는 새삼스럽지 않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불편 끼쳐드려 죄송했습.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답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작게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며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아 진정한 사과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며칠 뒤 손흥민은 스케줄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도 몇몇 팬이 지난번 사건 기사 봤어요.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말을 걸었다.
손흥민은 네, 많이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죠.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씩 웃었다. 그러자 팬들은 역시 손흥민월 하며 즐거워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러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손흥민은 작게 손을 흔들며 공항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후로 서울 시내 곳곳에 장애인 배려 및 인권 보호, 택시 기사 민감성 교육 실시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여러 택시 회사에서 교육 스케줄표를 직원들에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사는 귀찮아도 이젠 어쩔 수 없네라는 투덜거림을 보였지만 또 다른 기사들은 배워두면 나쁠 건 없지. 괜히 잘못해서 벌점 받는 것보단 낫지 뭐 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듣고 보니까 유명인이나 장애인 고객을 응대하는 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 그치, 그냥 똑같이 한 명의 손님으로 대하면 되는 거더라. 별거 아니야. 시민들 사이에도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좀 달라졌어. 웃으면서 휠체어나 유모차 실어주고 라는 말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지켜본 손흥민은 또 한 번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다. 사실 그때는 참 불쾌했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분도 몰랐던 걸 배우고 결국 사과도 하셨으니 다행입니.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에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자는 질문을 덧붙였다. 앞으로 혹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디서든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미 런던에서는 시의회가 발빠르게 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이젠 서울도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도시도 변화할 수 있길 바랍니. 저도 미약하지만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택시를 잡을 일이 생긴 손흥민은 조심스레 도로가에 손을 들었다. 택시 한 대가 곧장 다가왔고 문이 열렸다. 손님 어디 가십니까? 운전석에서 중년 기사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접이식 휠체어가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손흥민은 이전 사건이 떠올라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죠. 뒷좌석 충분히 공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기사가 직접 내려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실었다. 택시에 올라탄 손흥민은 안도 섞인 웃음을 지었다. 감사합니. 정말 편안하네요. 어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뭘. 요즘 기사들 교육도 받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사 또한 여유로운 웃음으로 답했다. 그날 밤 SNS에는 손흥민이 택시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함께 탑승했던 지인이 찍은 것으로 바뀐 서울 택시 문화 이제 시작 이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다. 댓글엔 와 보기 좋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세상을 응원해요. 손흥민 파이팅! 같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도 혹시 주변에서 차별적 시선을 두진 않았나 하고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문제 제기하자. 특별 대우가 아닌 당연한 권리니까 라는 다짐도 함께 나눴다. 며칠 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온라인 포럼에서 누군가 묻는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다른 이가 답글을 달았다. 손흥민처럼 당당히 말하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증언해주면 됩니. 세상이 가끔 늦더라도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바뀌니까요. 곧 이어진 댓글은 마치 다짐처럼 보였다. 맞아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이번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봅시다. 이 영상을 공유해도 되겠죠?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한 사용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변화가 가속화될 테니까요. 다른 사용자가 힘주어 대답했다. 그리고 마무리에 다다른 어느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민감성 교육을 받고 또 시민들도 연대해 주셨어요. 차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 앞으로도 이 문제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기자가 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저 역시 많은 걸 배웠고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이뤄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싶습.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은 택시 기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나도 바뀌게 되는구나. 인생 배움은 끝이 없지. 그러더니 품에서 교육 수료증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나는 분명 잘못했고 지금이라도 고쳤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당연히 배려할 줄 알아야지. 한 구청 직원이 SNS를 뒤적이다가 마무리 인사를 올렸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 앞으로도 혹시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주세. 다 함께 주시해 주시고 관심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네요.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며 즐겁게 화답했다. 그렇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유명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도 서서히 사그라지는 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본인의 유명세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던 손흥민의 바람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면 주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누군가가 들어줄 겁니. 저도 계속 지켜보겠으니 앞으로의 변화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그 메시지는 화면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에 이어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음에도 혹시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반드시 알려주세.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것이 손흥민이 남긴 마지막 당부였다.